글로벌 신약을 개발해서 외국 빅파마에 기술 수출하는 선두주자죠. 한미약품의 이영미 수석 상무이사께서 글로벌 신약 개발에서 바이오벤처의 역할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20분간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미약품의 이영미 상무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미래의학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앞에서 상당히 이제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글로벌 신약 개발에서 수많은 바이오 벤처들이 많이 있는데, 바이오 벤처들이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고, 그 다음에 이런 바이오 벤처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패스웨이들을 가졌는지 한번 보고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어떻게 성장해 가고 어떤 생태계를 이뤄나가는 것이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트렌드를 보시면요. 굉장히 그 R&D 프로덕티비티가 어느 순간 떨어지다가 갑자기 이제 그 올라가는 순간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굉장히 항암제하고 희귀 질환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되는 그런 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그 FDA의 그 드럭 어프루벌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레이 스테이지 3상에 있는 그 약물들과 그다음에 이 글로벌에서 개발한 약물,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그 들여온 약물들의 비율을 이제 한번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빅파마가 현재 가지고 있는 3상의 그 약물들은 약 반이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들여온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익스터널 어셋을 가지고 들여와서 이제 개발을 잘 한 거죠. 개발을 해서 갖고 실제로 2010년에서부터 2018년까지 그 허가되는 것을 보면은 원래 이제 글로벌 파마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한 38%였는데 실제로 허가받은 것은 50%입니다. 즉 그 20% 정도를 잘 개발해서 허가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 오픈 이노베이션이 중요하게 이제 여겨져 있고, 그 의미는 바로 이 바이오 벤처들에서 이런 것이 다 피딩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굉장히 벤처 캐피탈 인베스트먼트도 올라가고, 이러한 그 신약들의 그걸 보면은 드럭 임프루브먼트보다는 상당히 새로운 그 누벌한 약들이 굉장히 이제 펀딩을 많이 받고 또 현재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글로벌 개발의 트렌드는 너무나 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이 트렌드를 이제 보시면은 상당히 언드러거블 타겟을 하는 것을 목표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뉴클레익 애시드 테크놀로지로 갔었던 이유가 이 프로테인이나 그런 레벨에서 레귤레이션 하기 어려웠던 것을 RNA나 이제 DNA에서 많이 레귤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눈부시게 그 발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뉴클레익 애시드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RNA나 DNA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놀랍게도 이 안티바디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그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뿐만이 아니고 ADC나 바이스페시픽 안티바디로서 상당히 임상에서 그런 성공을 이룸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아직도 스몰 몰리큘이 굉장히 새로운 그런 그 기술들을 도입하면서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제는 안티바디로 이제 개발하고 있던 것을 다 경구티어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이제 이 스몰 몰리큘이거든요. 그래서 RNA 레귤레이션조차도 현재는 이 스몰 몰리큘로 타겟팅을 해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러한 새로운 기술들을 우리는 필요로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파트너링 그 트렌드를 보면요, 굉장히 딜 넘버는 최근에 올수록 작아졌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딜을 하면은 굉장히 빅딜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그 많고 많은 비슷한 것을 찾는 게 아니고 굉장히 나만이 그 어떤 벤처에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퍼스트 클래스를 비싼 값에 사온다고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그 성공도가 높은 거나 아니면은 머처리티가 높은 것을 비싸게 사오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이제 바이오 벤처들이 전임상에서 파는 것보다 임상에서 스테이지에서 파는 게 돈을 더 많이 받을 테니까 그 개발을 하겠다 그렇지만은 그 임상 이후는 상당히 힘든 허들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글로벌 회사들이 최근에는 굉장히 초기, 심지어는 디스커버리나 프리클리니컬한 물질들을 가져와서 빠르게 개발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리클리니컬의 그런 라이센스인이 이제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그 올해 글로벌 파마에서 들어봤던 것을 한 몇 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노바티스가 이 진 세라피를 이제 라이센스인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 RNA나 DNA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올해 갑자기 많은 회사들이 그 메타볼릭 디지즈를 하고 있던 회사들이나 그런 회사들이 인뮤노 온콜로지로 많이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새로운 타겟들의 인뮤노 온콜로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오니아는 사실 이제 굉장히 이제 작은 뭐 중간 바이오 벤처였는데 길리아드에서 이제 올해 어카이어를 이제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그 타겟들을 찾는 데 있어서 그 인뮤노 온콜로지에서 트랜스크립션 팩터들도 이제 찾게 됐죠. 그래서 머크에서 호그론 테라피틱스를 가져왔고요. 더 보시면은 이 또 스카이호크라는 회사는 상당히 재미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RNA를 레귤레이팅 하는데 이것을 RNA로 레귤레이팅 하는 게 아니고 스몰 몰리큘로 레귤레이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RNA 바인딩 몰리큘을 타겟으로 하는 회사나 아니면 여기에 관련해서 많은 회사들이 현재 이런 RNA 타겟팅 스몰 몰리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또 언드러거블 타겟을 하기 위해서 그런 데그레이딩 그 플랫폼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네. 그다음에 그 M&A 트렌드를 이제 볼 때도 M&A 트렌드는 그 라이센싱 트렌드하고는 좀 다른 그 트렌드를 가집니다. 라이센싱에서는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나 프리클리니컬을 원했지만은 M&A 트렌드에서는 굉장히 레이 스테이지로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이제 개발하는 이제 커머셜리에이션 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레이 스테이지의 클리니컬 스테이지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이제 그런 M&A들이 이제 돼서 레이 스테이지로 이제 갔던 것들이 이 릴리가 그 록소 온콜로지를 이제 어콰이어 한거나 그게 이제 가장 큰 대표적인 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플랫폼들을 이제 새로운 모델리티의 플랫폼들을 찾기 시작했기 때문에 새로운 그 플랫폼들을 가진 회사들을 어콰이어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노피가 나노바디를 가지고 있는 어블링스를 이제 갖다거나 그다음에 진 세라피를 가지고 있는 이제 회사를 노바티스가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뉴 모달러티 외에도 상당히 새로운, 그러니까 굉장히 포커스한 에어리아를 가진 스페셜티 파마들을 이제 사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파마셋처럼 HIV나
헤파타이티스를 가진 것을 이제 길리아드가 사가고, 그 다음에 캔서에 가지고 있는 스템셀트리스를 AB가 사가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빅파마는 굉장히 마케팅과 클리니컬 디벨롭먼트를 잘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데 예전에는 사실 빅파마하고 바이오텍, 그 다음에 아카데미아의 아주 디스팅트한 세 가지 에코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카데미아에서도 많은 좋은 기술들, 새로운 바이올로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바이오텍을 이제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 바이오텍은 좀 더 성장을 해서 글로벌 빅파마는 아니지만, 요즘에 이제 성장한 바이오텍을 보면은 빅파마보다 더 회사 레비뉴가 훨씬 높은 바이오텍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관계가 상당히 아주 구분돼 있지 않지만 좀 더 긴밀하게 지금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발표를 통해서 이 아카데미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 바이오텍들이 좀 더 이제 성장할 수 있는 패스웨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텍의 그런 그로스 패스웨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라이센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바이올로지나 사이언스가 강한 바이오텍은 얼리 라이센싱을 통해서 자기의 사이언스 역량을 계속 이제 키워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됐을 때 글로벌 파마에서 어콰이어드 되는 M&A를 통해서 되죠. 그래서 아까 이제 왜 M&A에서가 한국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M&A는 굉장히 컨스턴트한 그런 컨택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M&A의 패스웨이를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가져왔다가 잘 워킹하면은 나중에 그 회사의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을 다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패스웨이를 하나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스페셜티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회사들은 이러한 스페셜티를 모든 부분에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굉장히 스페셜라이즈드 된 바이오텍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라파고스나 세즈 파마시티칼 같은 CNS나 메타볼리티스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임뮤놀로지 쪽으로 가장 이제 스페셜라이즈드 된 그런 바이오텍들이 이제 글로벌 파마의 M&A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멀티플 라이센싱, 첫 번째로 멀티플 라이센싱으로 해서 성장한 그런 예로 두 개의 회사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갈라파고스는 굉장히 인플라메이션하고 파이브로시스 파이프라인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루슈나 에비, 그다음에 길리아드라고 끊임없는 라이센싱을 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FDA 소식이 좋은 소식은 없었지만 길리아드랑 이제 완전히 많은 돈을 주고 이제 콜라보레이션하는 딜이 있었고, 그다음에 모파시스라는 회사도 이제 펩타이드나 안티바디, 프로테인의 테크놀로지를 가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노바티스나 GSK 같은 회사들과 멀티플 라이센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기의 기술을 개발시키면서 그 다음에 회사를 성장시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라이센싱을 하기 위해서 정말 바이오 번차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이언스 팩터에 있어서 이 타겟의 새로운, 그러니까 신규성을 가장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 바이올로지, 타겟의 신규성, 그 다음에 신규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강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 모달리티에 기반한
타겟을 가지고 있으면 베스트겠죠.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숙제는 각 그 질환에서 언맷 메디컬 니드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에피카시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 이런 사이언스 앤 스펙터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퍼스트 인 클래스 하기는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나는 베스트 인 클래스로 가겠다. 그러면은 먼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컴플라이언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IB로 하는 거를 SC로 이제 한다든지, 그 다음에 경구 투어로 옮긴다든지, 그 다음에 원스 데일리 하던 거를 원스 위클리나 먼슬리로 해서 컴플라이언스와 함께 세이프티를 더 이제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가장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는 타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타이밍을 놓치면은 그 약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약을 내가 퍼스트 인 클래스를 하거나 베스트 인 클래스 하는 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타이밍을 가지고 빠르게 개발해 볼 수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 콜래보레이션이 많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케이스 2에서 그 M&A의 한 좋은 예로 이제 그 록소 파마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록소는 TRK나 타겟티드 세라피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타겟티드 세라피는 이미 많이 이제 시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록소 파마에서는 타겟티드 세라피를 하지만 우리는 티슈 어그노스틱, 그러니까 어떤 암의 질병에 관계없이 바이오마커를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타겟티드 세라피를 하겠다는 그런 이제 스트래티지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 TRK 이니비터를 잘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공이 됨에 따라서 릴리가 이제 작년에 10조 정도를 이제 주고 M&A를 하게 됐었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성공적인 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멀티플 라이센싱이나 M&A가 아니라면은 내가 벤처로서 살아남으려면 적어도 스페셜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벤처하면서 이거를 내가 모든 세라피우틱 에리아나 그런 걸 하겠다는 것보다는 가장 이제 사이언스 또는 그 개발하시는 분들의 그런 스페셜티를 잘 살려서 할 수 있는 세라피우틱 에리아를 지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점점 더 익스펜드 해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버텍스라는 파마는 바이럴 인펙션이나 인플라마토리 오토이뮨에서 굉장히 많은 스페셜티를 가지고 있었고, 제즈 파마투스티칼은 여러분이 좀 잘 아시듯이 이제 CNS 쪽이나 그런 여러 가지 콜래보레이션을 통해서 잘 성장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벤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기 너무나 이제 많은 이제 들으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컴퍼니의 스킬이나 밸류를 정확하게 내부에 계신 분들이, 컴퍼니 빌더들이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량과 그것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스트롱 팀, 그 다음에 아까 벤처 캐피탈과 같은 그런 리임버스먼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팀과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중에서 어떤 것이 이제 리임버스먼트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엑시 스트래티지도 중요한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러한 멀티플 라이센싱 아니면은 다른 회사에 어콰이어드 되거나, 그 다음에 굉장히 스페셜티 파마로 이제 가는 길을 이제 벤처들이 택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 아카데미에서 바이오텍으로
가는 길에서는 가장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페셜티를 굉장히 살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빌드업 되면은 멀티플 라이센싱, 그래서 지속적인 라이센싱을 통해서 그 파이프라인을 해가고 그 사이언스를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적절한 그 파마들과 이제 M&A를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더 이제 크는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